자, 어제 한국 주식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아마 미국의 연준이 본격적으로 긴축을 하겠다. 금리를 올리겠다. 그래서 이 미국이 그렇게 빨리 급속도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국 시간으로 어제 이 연준이 채권을 계속 발행해서 시중에 있는 돈을 회수하는가 아니면 시중에 있는 것을 사들이는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연준이 이제 돈을 거두어 들이겠다라는 부분을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돈을 갖다가 풀어왔어요. 그래서 빨리 푸느냐 조금 늦게 푸느냐 했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중에 돈을 거두어 들이게 된다면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 될 거다. 이렇게 미국의 제이 해필드라는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사 CEO가 CNBC 인터뷰에서 재앙이 될 거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그 밑에 FOMC라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결정에 따라 시중의 통화량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사록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의사록을 통해서 FOMC 위원들이 기준금리 조기 인상이나 또 양적 완화 축소 수준을 넘어 시중의 돈을 거두어들이는 양적 긴축까지 논의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외관상으로는 코로나 이전의 고용 수준을 회복했다. 그래서 연준은 그동안 기준이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 2% 이상 머물고 완전 고용이 달성될 때는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했는데 이게 됐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공개시장위원회가 고용시장이 구직자보다 구인 기업이 더 많다. 그래서 굳이 돈을 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양적 긴축 하나 하고 또 다른 게 같이 터져서 이게 충격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이제 금리도 빨리 올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굉장히 서두를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같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시중에 재앙이 닥친다는데 그러면 아니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또 돈을 시중에 축소시키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당연하지 이게 왜 재앙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미국부터 시작해서 중국, 일본, 유럽까지 거의 제로 금리에다가 양적 완화를 쭉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금리를 조금 인상하는 정도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2008년 금융위기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은 막대한 돈을 전 세계에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유동성 즉 통화가 풀리면서 금융 부동산에 거품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돈들이 세계 각국으로 빠져나가서 투자되면서 주식 가격을 올리고 금융상품 가격을 올리고 부동산을 올리면서 진행이 된 겁니다. 한국도 그 일환이죠. 부동산 폭등이요. 주식 폭등이 코인 열풍이요. 그런데 미국이 돈줄을 조이게 되면 세계로 빠져나가 있던 미국의 달러 자금들이 전부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갖다가 높이고 이제 미국에서 쓸 돈이 없는데 해외 나가 있겠어요? 미국 금리도 올라가는 마당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적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을 97년 무렵에 동남아 전체에 이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미국이 그때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 긴축 정책을 쓰니까 동아시아 전체 외환위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에도 여러 나라들이 지금 외환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한국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이 달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있었죠. 지금 뭐 한국이 4,600억 달러의 달러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지금 외화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별로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한국에는 어디서 터지느냐.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에 들어가면 이 쌍끌이 긴축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한국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춰서 금리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한국도 지금 양적 긴축을 하고 있다는 게 대출 통제를 하고 있는 데서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도 바짝 쫄았죠. 부동산에 돈이 워낙 많이 풀려서 한국은 미국보다 빨리 양적 긴축에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50조쯤 되는 가계부채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이게 터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 부채도 지금 만만찮은데 이 두 개를 합치면 GDP, 한국 GDP의 2.2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18조, 1%에 18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 자영업자들의 은행 빚이 887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 10개 중에 4개가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터지고 기업 파산이 터지고 부동산 거품이 터질 수 있으니까 지난 연말에 금감위원장이 한계기업, 자영업자 부실 확대, 자산 버블 붕괴 등 리스크가 한꺼번에 몰리는 기업에서는 좀비 기업들이 망해버리고 그리고 부동산 대출을 받은 지금 가계감 이렇게 부동산 폭락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대출을 못 갚으면서 집단 부도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정부가 바짝 긴장을 하고 돈을 쪼아야 될 건데 자, 5년간 채무를 400조 늘린 정권이 올해도 607조 사상 최대 예산에다가 30조 선거 전에 뿌릴 추경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빚이 작다, 잔뜩 풀자고 이재명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가 큰일 났어요. 세계 정시가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으로 얼어붙어서 미국이 3월부터 금리 올리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다 내다 팔아서 시중에 돈을 다 빨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하던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보다 더 센 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4조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했을 때 얼마겠습니까? 4,600조의 돈줄 째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가느냐? 양적 완화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3월이 끝나고 3월 중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8조 달러대의 이 자산을 미국 연준이 가지고 있는 걸 절반 4조를 갖다가 내다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 4조, 한국 돈으로 말하면 4,600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급 충격적 조치다. 자, 이게 이제 돈이 귀해지면서 시장이 어떻게 감당할 건가. 이게 이제 글로벌 정시를 강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시가 어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